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HLB 제약이 이제 지난주에서 오늘도 오후에 IR 기업 설명회에 있었습니다. 21페이지 IR 자료 관련되는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생명각,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R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 1쿼터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총 이제 페이지 수는 21페이지입니다. 지난번하고 그렇게 지난주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세 가지 이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교육과 사업 구성, 그 다음에 1분기 이제 손익구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7월 달부터는 이제 2분기 이제 실적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1분기 이제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HLB 제약은 이제 과거에 이제 시트리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 이후 이제 HLB로 오기까지 이제 구조적으로 좀 많이 좀 변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박재ing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변호사 출신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어떤 사업 영역에서 보면 과거에 이제 제네릭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네릭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개발 관련되는 부분은 신약 연구 개발이라든지 이 플랫폼 관련되는 부분, 여기가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업장에서는 결국 이제 그 항남 공장, 근데 여기가 향후에 이제 리보세렉 관련되는 생산 기지 관련해서 이제 CGMP 관련되는 부분까지 승인을 받으면 중요 전략 사이트가 되는 거고요. 기존에 남양주 관련되는 1공장 관련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사이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컨슈머 이제 헬스케어라고 하면 이제 건강 관련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알려진 게 이제 칸첼이라든지 이런 쪽이고, 기존에 이제 제네릭 중심의 의약품 제조 판매 이제 이게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으로부터 이제 국내 판권은 로열티를 주면서 이제 제약으로 좀 가져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공장이 이제 두 개니까 CMO 관련되는 부분에서 위탁 관련되는 부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관련되는 부분들은 자체로 이제 판매 조직을 갖추기보다는 외부 판매 조직을 활용하는 CSO 관련되는 부분들의 영업 방식을 하면서 이제 비용을 좀 줄이는 이런 형태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들은 잘 알려져 있는 부분들은 이 척수 손해 변성증 관련되는 부분, 여기는 이제 급여 관련되는 부분이 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사질환 쪽에서는 이제 SMEB 기술, 플랫폼 기술을 향한 장기 지속형 주사 재개발 관련되는 부분들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 리보세림 상업화 추진 관련해서 이제 국내 판매라든지 생산 기지 관련되는 부분에 장기 기대가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게 됐죠. 그리고 HLB 그룹으로 이제 인수되고 난 다음부터는 연평균 성장률이 매출 기준으로 한 36%로 계속적으로 매출이 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일즈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1000억 미만이면 소형제 제약사준대요. 지금은 이제 중형 제약사로 가기 위해서는 한 3000억 이상 정도, 5000억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1000억대 이상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2000억대로 넘어가게 되면 좀 이제 규모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매출에 보면 CSO 판매 대용으로 매출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남 공장이나 남양 공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CMO 관련되는 부분들은 비중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컨슈머 관련되는 부분들도 5%니까 이제 CSO 중심에서 나머지 부분들도 볼륨을 좀 키워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요. 그리고 1분기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작년도 1분기 대비해서는 3.6%, 3.6%면 성장을 그렇게 고속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5.7%니까 정상적인 어떤 이제 OP 마진이 그래도 한
평균이 한 10%는 넘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수익성의 어떤 견인도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목이 이제 비즈니스 아날리시스 스트래티지에서 그 국내 처방약 뭐 순위표 관련되는 부분들은 작년도에 50 이후로 좀 올라왔다. 예. 그 다음에 뭐 처방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에서 2024년도에 이제 50이니까 과거 HLB 쪽으로 오기 전보다는 많이 지금 올라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꾸준하게 좀 제약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으로는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네릭 중심이니까 생동성 관련, 이거는 이제 임상이라기보다는 그 몸에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혈중의 이제 그 부분이 동일하게 이제 나타나는지 이 정도를 이제 테스트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관련되어서 자사 생산 제품 비중이 이제 올라간다는 말은 수익성이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자사 생산 제품 비중 증대로 매출 원가율 자체도 이제 절감되어서 수익성의 이제 개선이 나타나는 어떤 부분들이다. 그래서 생동성 시험 건수가 계속 이제 증가되게 되면 이것도 이제 매출 볼륨에는 도움이 되겠죠. 예, 제네릭 계속 확장되니까. 그 다음에 컨슈머 관련되는 부분들은 전체 이제 다루는 SKU는 확대되는 겁니다. 예, 항목이 이제 증가되니까 이것도 이제 볼륨에는 이제 도움이 되겠고, 핵심은 결국은 이제 리보세라님 상업화 뭐 준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보세라님 생산 판매 관련해서 항남 공장 이 부분들이 이제 전용 생산 라인 준비로 뭐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만약에 허가가 되게 되면 여기도 전폭적인 어떤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항암제 뭐 사업 관련되어서 과거 이제 로슈라든지 노바티스 입센 쪽에서 이력이 있는 신동섭 본부장이 좀 들어와 있는 부분들도 지금은 그렇게 두각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향후에 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남공장 관련되는 부분들은 글로벌 품질에 충족하는 신공장 정축, 그러니까 뭐 FDA 기준에 만족하는 CGMP 관련되는 부분까지 고려하는 이제 정축 추진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캐파도 남양주 공장보다는 항남신 공장이 여기 과거 이제 삼성제약에 이제 공장을 인수했던 부분이거든요. 요것도 뭐 7억 정도니까 한 3배 가까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고, 리보세라님 전용 라인도 깔릴 수 있는 어떤 부분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의 또 확대에 위해서 신화 어드밴스 관련되는 부분들이 그 생명과학으로부터 이제 이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이제 뭐 그 신화 어드밴스가 다루고 있는 뭐 아주대 병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채널들이 확대되니까 여기에도 이제 매출단에는 뭐 긍정적인 영향을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래 이제 하는 R&D 쪽에서는 시트렐린 관련되는 부분들은 보험급여 협상 일정 자체가 올 달에 이제 6차 보완을 하게 되면 보험급여 고시가 이제 내년도 연말이나 요쯤에서 이제 이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도 이제 제약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기술로 이제 과거 시트리 때부터 개발해왔던 SMEB 관련되는 부분들은 적용 분야 자체가 펩타이드 기반의 이제 뭐 비만 뭐 여기도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 그 퇴행성 노인 질환인 치매, 파킨슨 여기도 다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도 지금 이제 초기 이제 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확대되면 이 부분의 어떤 관심도가 분명히 이제 뭐 높아질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부분들을 보통 이제 우리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이렇게 지금 개발을 보통 다른 타사 같은 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많게는 3개월에 한 번 주사를 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굉장히 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R&D 파이프라인을 보시게 되면 신약 쪽에 이제 척수 손해 변성증 관련되는 부분, 이제 품목 허가 이후에 그 급여 관련되는 등재 여부, 그 다음에 계량 신약으로 이제 혈전증, 당뇨 비만, 치매,
암 관련인데 여기는 대부분 지금 이제 초기 단계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뭐 계속 좀 걸리고 자본 투여도 뭐 들어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은 HLB 이후에 꾸준히 이제 뭐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HLB 관련주들이 이제 시장은 4월달 이후 코스피는 거의 한 30% 가까이 올라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 10% 내때 이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서 HLB 제약은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 KRX 바이오 업종을 보게 되면 4월 달에 3,400선에서 6월 달에 오늘 이제 3,800선이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한 10%는 올랐다. 그래서 지수보다도 이제 KRX 바이오가 가장 지금 부진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순환매로 기도할 수 있는 저평가 영역은 분명한데 여기보다도 HLB는 더 지금 안 좋습니다. 그죠? 최근에 이제 테라피틱스 영향도 있고 4월 달에 이제 제약 같은 경우에는 17,900원이고 지금 17,200 뭐 80원이니까 여기보다도 지금 더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시장보다도 그렇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전반적인 업종보다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 근데 이제 뭐 지난주에 빠졌던 부분에 양봉 이후에 지금 원봉 나왔던 부분에서 원봉까지 아직 회복하려면 최소한 이제 뭐 21일 평선 가격대가 18,4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나왔던 17,500원이 단기적으로는 18,000원 구간으로 이번 주에 뭐 올라설 수 있는 흐름을 체크해야 되는 어떤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청구권 행사 신청이 이제 7월 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도 이제 뭐 거래량 그렇게 크진 않는 상황에서 여전히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태깅하다가 이제 밑꼬리가 나왔던 부분들 장중에는 4,800원 그 다음에 5,000원은 회복하지 아직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6월 19일에 6,000원 부분까지 갔던 부분에서 지금 이제 10% 넘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000원 회복을 하고 5,000원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이제 7월 달에 어떻게 이제 가져가느냐. 흡수합병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매수 청구권이 400억 이상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기 때문에 흡수합병은 이 주가에서는 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기 바닥 가격이 80%짜리가 이 5,000원 구간 그 다음에 90%짜리가 2,500, 요 구간에서 이제 장기 바닥을 과거에 이제 보였듯이 이번에도 이제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데 80%짜리에서 할 거냐, 90%짜리 할 거냐, 요게 이제 흐름이 있죠. 그래서 이번 주까지 5,000원대를 회복하는 양봉을 만들어내야 이 5,000원대 어떤 지지 흐름을 확인하는 구간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양봉은 안 나와요.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장대 거래를 거래량은 일단 1,000만 주 정도 일단은 가까이 나왔고 그 위에 이제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에 양봉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계속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더 보낼 수 있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2주 내에 회사가 풀 데이터를 분석해서 향후에 이제 CO2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이제 테라피틱 주가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글로벌 같은 경우는 여전히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 태깅을 상단 태깅은 지지선을 밟고 올라가는 어떤 흐름이라면 하단 태깅은 하단선이 저항이 되는 모습에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부분인데 보시면 계속 이제 하단선을 저항으로 받고 오늘도 저항을 받으면서 지금 갭다운 음봉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양봉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다시 위로 올리는 흐름의 캔들이 언제 나오느냐 이걸 글로벌 입장에서는 뭐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이번 주에 결국 FDA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어세스먼트 평가를 해서 미팅을 수락하는 내용의 그 기사가 나오는지 여부가 일단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